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입력 도구군의 그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입력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서 이 글자도 그 영어라던가 숫자라던가 암호, 한글 입력 속성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 내에서의 속성 변화라던가 화면을 감춘다던가 아니면 선택 표시를 한다던가 콤마 삽입을 하는 이런 세세한 기능 입력 속성들을 이 스타일 속성에서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속성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입력하는 그 공간들을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스타일 속성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요소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하는 그 공간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타일 속성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입력 속성이라고 해서 가장 첫 번째 보여지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한글 입력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라든가 암호, 영문도 소문자와 대문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글자를 입력을 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해서 따로 입력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소문자만 따로 입력을 해야 된다던가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된다던가 라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 일일이 그걸 바꾸실 필요 없이 만약에 바로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문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소문자다 라고 할 때는 그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별해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 모드를 전환을 하게 되면 입력 속성이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소문자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한번 바꿔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대문자로 하게 되면 실제 입력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암호 입력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든 아이디를 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별 표시라던가 X 표시로 많이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암호 입력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화면상에 그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별 표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화면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속성이라고 해서 자동 크기, 그 다음에 읽기 전용, 자동 탭 이동과 다중 라인, 아톰명 표시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자동 크기, 이거는 실제 그 글자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칸이 알아서 변경이 되게 되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칸을 크게 그려놔서 지금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그 글자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 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더 큰 포인트를 바꿔야 되겠다. 뭐 한 22다. 그럼 이렇게 점점 칸이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동 처리가 되게 되면서 원하는 그 데이터의 크기를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그 데이터 입력 공간들까지 커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읽기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발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는 화면으로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읽기 전용이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집을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읽기 전용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실행 모드를 눌렀을 때 커서는 가 있지만 지금 제가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 말 그대로 읽기 전용 그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동 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 공간만큼 다 입력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다음 탭으로 이동이 되게끔. 그래서 뭐 따로 마우스 클릭을 한다던가 어떤 탭 키를 이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입력하기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다중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라인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칸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뭐 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꺼번에 모두 다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엔터를 쳐가면서 다음 뭐 라인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행 모드를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라인별로 이제 글자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경우라던가 아니면 한 공간에 모두 입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아톰명 표시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아톰들의
표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톰명 표시는 우측 상단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항목명과 똑같이 이렇게 화면 속성이라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걸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화면을 보면서 지워주고 뭐 하시면서 똑같이 그냥 항목명으로 바꾸던가 원하는 그 아톰명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바꾸냐면 일일이 이 항목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들만 봐도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 모드를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표시를 안 했군요. 아톰명 표시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실행 모드에서 그 아톰명 표시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면 속성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이기 속성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화면 감춤과 선택 표시, 비활성화, 취소선, 도움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화면 감춤. 실제 개발을 할 때는 화면에 구성을 했지만 실제 실행 모드로 변환을 했을 때는 지금 개발한 이 화면을 임의적으로 감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감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행 모드를 전환했을 때 지금 이 데이터 입력 공간만 보이지 않게 되는 속성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자만 따로 봐야 되는 화면이다라는 경우와 아니면 관리자만 봐야 되는 경우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개발 모드와 실행 모드를 나눠 가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선택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선택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 모드에서 보이기라던가 감추기 전환이 일정 특정 키로 인해서 감췄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읽기 전용과는 조금 다른 표현인데요. 만약에 비활성화를 눌러주게 되면 실제로 약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자 색상 자체도 약간 흐릿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하게 되는 건데, 비활성화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미 이 입력 라인이나 색깔 자체가 흐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 실행을 했을 때도 여기에는 커서가 가지 않고, 지금 커서가 지금 제가 마우스를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 커서가 지금 가지 않고 입력조차 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활성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선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감된 데이터건이라던가 아니면은 틀린 데이터건 같은 경우에 일일이 지우는 게 아니라 일정의 표시를 해주는 그런 선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취소선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데이터에 한 줄의 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뭔가 표시를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기 도움말이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실행 중에 해당 입력란으로 커서가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그 처리 요령이라던가 주의 상황 같은 것들을 표시될 그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당 부분을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안내 문구를 떠야 된다라는 경우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필시 입력으로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도움말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값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력값 속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라던가 적두어, 동적 속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값, 이 콤보박스를 내려보게 되면요. 콤보박스를 이렇게 내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 모드에서 데이터 입력란에서 자동으로 채워질 그 값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값들은요,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사용자와 아이디라던가 아니면은 그 날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그 날짜가 입력이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타난 이 기본 값들 말고 내가 따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 값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실제 실행 모드에서는 기본값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데이터가 넣어져서 아예 그 기본값이라는 그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적두어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 적두어 같은 경우에는 자료 형태가 꼭 문자형일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입력란에서는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데이터가 앞에 적도어로 지정한 내용이 더해서 저장되는 그 적도 문자 처리 속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값인데 어떤 것들은 여자, 어떤 것들은 남자 이렇게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는 A1이고 하나는 B1이다 이렇게 나눠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미리 이렇게 적두화를 넣어주게 돼요. 제가 A라는 적두화를 넣어주게 되면 실제 개발 모드에서든 실행 모드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적두어가 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속성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 콤보박스 안에 모두 담아두었는데 바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전화도 걸고 그 다음에 지도가 보여진다던가 메일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해당 사이트 주소를 눌렀을 때 바로 그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들을 이 동적 속성 안에서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두 번째 스타일 속성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